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동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5주년을 맞았지만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분양가가 제주에서 최고로 비싼데도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가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지방 투기 세력까지 몰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남주공 연립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서는 해모로 리치힐. 모델하우스 문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가득 메웠습니다. 내부는 그야말로 인산인해. 집 구조를 둘러보려 해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상담 코너에는 종일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하는 타입이 지금 어떤 거세요? 제주 지역 사상 최고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1,460만 원. 갈수록 치솟는 분양가에 실수요자들은 속이 탑니다. 처분해가지고 이걸 만나게 당첨이 되면은 그렇게 할까 하고 왔습니다. 예. 가격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택지에 들어서다 보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없어 웃돈을 노린 투기 수요도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는 분양권에 붙는 웃돈도 지난해보다 70%나 올랐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있는 그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는 굉장히 공급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지적 선호성이 좀 많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의 분양권 전매가 규제에 묶인 가운데 제주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폭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귀포 지역의 인상폭이 커서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의회의 주거대책 용역을 맡은 한국지역개발연구소는 오는 2030년에 제주 상주 인구가 79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년 동안 필요한 주택은 12만 6천 호, 한 해 평균 8천 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서민들의 전세가 부담이 가장 높아 주택 공급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의 전세가의 연간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는 23.6%, 단독주택은 27.9%로 제주시 동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임대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공급을 함으로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수요와 취업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만큼 정확한 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 수요에 따른 인구 이동이 유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연간 2,000세대가 멸실이 되면은 그걸 고려해 가지고 12,000세대, 순정 만세대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 도에서 추정하는 거 2,000세대 차이면은 어떻게 보면 20%는 차이 나는데 도의회는 주택 수요에 대한 계층별 분석과 함께 권역별로 필요한 주택 공급 방안을 다음 달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에서도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제주 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민심의 탄핵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특별 강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지사는 또 정의롭지 못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제주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기억하시는지요? 선정 과정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7대 자연경관 브랜드 활용은 겉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7대 경관 선정 당시 활동했던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제주와 함께 선정된 세계 각국의 대표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7대 경관 지역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정된 지역 모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축복받은 만큼 잘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때 범국민적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사실상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7대 경관을 선정한 유세븐 원더스 재단의 실체가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일자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겼고 제주도도 후속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화투표에 쓰였던 행정전화비 211억 원도 아직까지 갚지 못해 내년까지 10억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7대 정관은 공신력인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5주년이든 10주년이든 그런 사업을 해나갔을 때 공신력인 단체인 유네스코의 자연공학 3관학 분야를 널리 홍보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게 관광업계에서는 7대 경관을 지금부터라도 관광 홍보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라며 보수 인사들이 제기한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보수 인사 13명이 제기한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상고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인수 씨 등은 지난 2014년 희생자 62명이 북한군 중간 간부 등을 지냈다며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쓸모없는 시설을 만드는가 하면 쓰다 남은 예산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제주시의 한 읍사무소에서 만든 관광객 태우 체험장입니다. 그런데 태우를 타기 위해 내려가는 계단은 엉뚱하게도 바다가 아닌 육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우를 댈래야 댈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계단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해역성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계단을 안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사비 1억 5천여만 원을 들어 태우 체험장이 조성됐지만 지금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해놨는지도 몰랐고 뭘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보기도 싫고. 시공업체는 계약 내용과 다른 값싼 자재를 사용해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쓴다며 풀이 자라지도 않는 겨울철에 폴배기를 해 지역단체에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단체들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장례식장이나 피로 연장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이용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읍면동에 대한 감사에서 부적정한 사례 1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또는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산행 계획 있다면 산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성산의 아침 기온 9도, 그 밖의 지역은 11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한낮에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강희수 제주지사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 주식회사 제주 B&F 윤영준 대표가 200만 원, 공구이마트 현영실 대표가 100만 원, 유진 주간활동센터, 유진 단기거주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이 10만 원, 제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에서 100만 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행복나눔에서 10만 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10만 원,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에서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회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가 오늘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림수협이 모레까지 주최하며 첫날인 오늘은 풍어제와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과 불꽃놀이 등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축제장에서 맨손 고등어 잡기 체험과 수산물 깜짝 경매, 마을별 민속놀이 경연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 종합경기장 부근에서 태양광 발전 선비와 급속 충전기 5기를 갖춘 태양광 융합형 전기차 충전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태양광 충전소에서는 1년에 전기차 2만 6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제주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됐던 제주 디자인센터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국비로 확보됐던 실시 설계 용역비 9억 5천만 원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기로 했던 디자인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연간 40억 원의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사들의 비중을 줄이기로 하자 건축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마감된 건축위원 공모에 건축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자 공모 기간을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건축위원회 3분의 1을 건축사가 차지해 업계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일자 도시계획과 미술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등 30명으로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 민간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 기본 부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와 건물 보상 협의에 협조하며 주민 불편 사항도 건의하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35살 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 씨는 지난해 7월 장모가 지명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자
아내를 통해 알려주고 경찰관이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사천 선적의 29톤급 연승어선에서 베트남인 선원 36살 응모 씨가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응 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